유기금속 화합물, 이름부터가 좀 낯설죠. 근데 이 기술 하나로 반도체는 물론이고 태양광, 심지어 미래의 꿈의 배터리 시장까지 넘보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레이크 머티리얼스인데요. 처음엔 그냥 반도체 소재 회사인 줄 알았는데 파면 팔수록 정체가 궁금해지는 그런 회사입니다. 오늘 이 기업이 가진 진짜 무기가 뭔지, 또 시장은 왜 이렇게 뜨거운 기대를 보내는지 그 속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회사 사업 지도부터 한번 펼쳐보죠. 도대체 뭘로, 어떻게 돈을 버는 겁니까? 반도체, 태양광, 석유화학,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사업 영역이 굉장히 넓게 퍼져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정체성이 모호해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이 모든 사업을 관통하는 단 하나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TMA, 트리메틸 알루미늄이라는 유기금속 화합물을 직접 설계하고 제조하는 기술이거든요. TMA요? 네, 이 TMA라는 아주 강력한 뿌리에서 여러 사업 줄기가 쫙 뻗어나온 형국이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 TMA가 모든 사업의 시작점이군요. 그럼 가장 굵은 줄기는 역시 반도체겠죠? 네, 가장 크고 굵은 줄기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60% 정도가 반도체 소재에서 나오고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거의 원자 단위로 입히는 ALD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네네. 그때 재료가 되는 가스, 그러니까 전구체를 만듭니다. 특히 요즘 AI 때문에 수요가 폭발하는 HBM 같은 고성능 반도체 있잖아요. 아, HBM이요? 네, 여기에는 이 전구체가 훨씬 더 많이 또 더 고품질로 필요하거든요. 바로 그 고성능 하이K 전구체가 이 회사의 주력 제품입니다. 하이K 전구체. 아, AI 반도체 이야기할 때마다 정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요. 초고층 빌딩을 짓는데 층간소음을 완벽하게 막아주는 특수 방음제 같은 겁니다. 층간소음 방음제요? 네, 반도체는 점점 더 좁은 공간에 많은 회로를 쌓아 올려야 하잖아요. 이때 각 층의 전기 신호가 서로 간섭하지 않게 막아주는 그 절연막의 성능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이 하이K 소재가 바로 그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없으면 반도체를 그만큼 촘촘하게 쌓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 AI가 요구하는 엄청난 연산 속도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와, 비유가 아주 명쾌하네요. 반도체 빌딩의 특수 방음제라. 그럼 나머지 40% 사업들도 궁금한데요. 태양광이나 석유화학 쪽은 어떻습니까? 다음으로 큰 게 약 20%를 차지하는 태양광 소재입니다. 이건 태양광 셀 표면에 TMA로 얇은 막을 코팅해서 빛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약 15%는 석유화학 촉매, 우리가 쓰는 고기능성 플라스틱 만들 때 반응 속도를 조절해주는 메탈로 센 촉매가 주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5% 정도가 LED 소재인데 비중은 작아도 이 분야에서는 이미 글로벌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계속해서 TMA라는 단어가 반복되는데 아까 이 기술이 모든 것의 뿌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게 대체 뭐길래 이 회사를 이렇게 특별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 지점이 이 기업의 핵심 경쟁력, 그러니까 누구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입니다. 이 TMA라는 물질이요, 공기 중에 노출되는 순간 저절로 불이 붙을 정도로 굉장히 위험하고 다루기 까다로운 물질이거든요. 아, 그렇게 위험해요?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걸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 단 4곳밖에 없습니다. 4곳이요? 전 세계에? 와.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는 건가요? 맞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고요. 다른 경쟁사들은 대부분 비싼 돈을 주고 이 TMA를 수입해서 가공만 하는 수준인데 이 회사는 원재료부터 최종 제품인 전구체까지 모든 걸 직접 만듭니다. 완벽한 수직 계열화를 이룬 거죠. 아, 그래서 그렇게 이익률이 높았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덕분에 제조업에서는 정말 보기 드문 20% 중후반대의 아주 높은 영업이익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 또 반도체, 태양광, 이렇게 포트포리오가 잘 나뉘어 있어서 반도체 경기가 안 좋을 땐 태양광이 받쳐주는 식으로 안정성까지 갖췄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TMA 기술 하나로 정말 튼튼한 성을 쌓아 올렸네요. 그런데 솔직히 요즘 시장에서 이 기업 이름이 오르내리는 건 이 안정적인 본업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다들 그 차세대 배터리 이야기를 하던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시장의 모든 관심은 사실 전고체 배터리라는 미래 사업에 쏠려 있죠. 여기서 이 회사는 전고체 배터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원료, 황화리튬을 생산합니다. 여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 기술력이 빛을 발하는데요. 배터리 소재인데 반도체 기술이 쓰인다고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되죠? 네, 그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원래 황화리튬을 만들려면 리튬이랑 황을 섞어서 아주 높은 온도로 가열해야 했습니다. 공정도 복잡하고 비싼 원료를 쓰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비쌌죠. 이게 바로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너무 비싸서 못 썼던 거죠. 결국 비용 문제가 핵심이었군요. 맞습니다. 그런데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반도체 전구체를 합성하던 자신들의 기술을 응용한 거예요. 이걸 고온이 아닌 저온에서 그것도 한 번에 합성하는 특허 기술을 개발해낸 겁니다. 기존 방식의 단점을 완전히 뒤집은 거죠. 이걸 통해 제조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췄으니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의 최대 난제인 가격이라는 열쇠를 손에 쥔 셈입니다. 이게 그냥 기술 개발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생산 능력도 갖춘 건가요? 보통 실험실 수준에 그치는 경우도 많잖아요. 아닙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이미 자회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세종시에 연간 120톤 규모의 양산 공장을 완공했습니다. 120톤이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실험실 수준은 당연히 아니고요. 즉시 상업 생산에 돌입할 수 있는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설비입니다. 현재 국내외 주요 배터리 제조사들한테 샘플을 공급하면서 활발하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단순히 원료만 파는 게 아니라 최종 소재인 고체 전해질 완제품까지 직접 만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야, 정말 야심차네요. 그렇다면 이 뜨거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장에서 라이벌은 없습니까? 특히 국내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물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 쪽에서는 DNF,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이 있지만 원료 수직 계열화라는 점에서 원가 우위를 점하고 있고요. 역시 가장 흥미로운 건 전고체 배터리 소재 시장인데 여기선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아주 강력한 라이벌이 있습니다. 두 회사의 대결이 정말 볼만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이름만 들어도 흥미진진한데요. 두 회사가 어떻게 다른가요? 접근 방식이 정반대라서 더 재밌습니다. 먼저 기술을 보면 레이크는 방금 말씀드린 저온 공정으로 가격 경쟁력의 모든 것을 건 반면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다루기 힘든 맹독성 가스인 황화수소를 다루는 독보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품질과 안정성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가격의 레이크냐, 품질의 이수냐 이런 구도군요. 그렇죠. 생산 능력 면에서는 현재 시점에선 레이크가 120톤 설비를 먼저 가동하면서 한 발 앞서 있고요. 이수는 더 큰 규모의 설비를 짓고 있습니다. 파트너 전력도 극명하게 갈리는데요. 레이크는 특정 파트너 없이 여러 기업과 테스트하는 오픈 벤더 전략을, 이수는 미국의 솔리드 파워, 국내의 에코프로비엠 같은 확실한 우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서로 믿는 구석도 다르겠네요. 네. 레이크는 반도체라는 다각화된 본업이 든든한 배경이고, 이수는 정밀화학이라는 안정적인 캐시카우가 뒷받침하고 있죠. 정말 흥미로운 라이벌 관계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숫자들을 좀 들여다보죠. 2025년 3분기에 실적이 크게 꺾이면서 시장에 충격을 줬습니다. 이른바 어닝 쇼크였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2025년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5%나 급감했습니다.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생각보다 반도체 업황 회복이 더뎠던 것이고, 둘째는 미래를 위한 투자 비용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 관련 R&D 비용과 세종 신공장의 감가상각비 같은 고정비 부담이 한꺼번에 반영된 게 컸죠. 65% 감소면 이건 거의 반토막 이상인데요. 보통 이 정도면 회사에 큰 위기가 온 거 아닌가요? 숫자만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성장통에 가깝습니다. 본업이 망가진 게 아니라 미래 신사업을 위해 꼭 필요한 투자를 집행하면서 발생한 일시적인 비용 증가였거든요. 실제로 4분기부터 반도체 업황이 살아나면서 2025년 연간 전체로는 매출이 전년 대비 15에서 20% 성장하면서 턴어라운드에 성공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올해 2026년 전망은 어떻습니까? 시장에서는 퀀텀 점프의 해가 될 거라는 기대가 아주 큰데요. 네, 2026년은 세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동시에 돌아가는 해가 될 겁니다. 첫째, 말씀드린 세종신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생산 능력 자체가 한 단계 레벨업되고요. 둘째, 바로 AI 반도체 수요 폭증입니다. 2026년은 HBM, DDR5 같은 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정점에 달하는 시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반도체일수록 하이K 전고체 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신공장 가동이랑 AI 반도체의 수요만 해도 엄청난데요. 그런데도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세 번째 엔진이 따로 있다고요? 역시 그 배터리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마지막 퍼즐 조각이 바로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2026년은 삼성 SDI 같은 글로벌 배터리셀 제조사들이 2027년 양산을 목표로 최종 소재 공급사를 확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단순 샘플 공급을 넘어서 실제 파일럿 양산을 위한 의미 있는 규모의 공급 계약 공시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와, 이 세 가지 효과가 합쳐지면서 2026년 매출은 전년 대비 20에서 30%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500억에서 600억 원 수준까지도 가능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장은 이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복합적인 회사면 가치를 매기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아주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본업과 신사업의 가치가 섞여 있는 하이브리드 포지션이죠. 전고체 배터리 경쟁사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은 PER, 주가 수익 비율이 80배에서 100배에 달합니다. 오직 미래 기대감만으로 평가받는 거죠. 네, 거의 꿈을 먹고 사는 수준이죠. 그렇죠. 반면에 한솔케미컬이나 솔브레인 같은 안정적인 반도체 소재사들은 PER이 10배에서 13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 중간 어기쯤에 있겠군요. 정확합니다. 현재 PER 25배에서 35배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이 회사를 안정적인 실적을 내는 성장주로 보고 있다는 뜻이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보다는 훨씬 저평가되어 있고 전통 소재주보다는 높은 프리미엄을 받는 겁니다. 즉, 반도체와 태양광이라는 탄탄한 본업 실적이 주가의 하단을 단단히 지지해주고 전고체 배터리라는 성장 모멘텀이 주가의 상단을 열어주는 아주 이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 관점에서 핵심 포인트를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TMA 수직 계열화라는 강력한 경제적 해자. 둘째, 꿈의 영역이던 전고체 배터리 사업이 2026년을 기점으로 숫자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점. 셋째, AI 반도체 시장 성장의 숨은 최대 수혜주라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0년 실적 점프와 함께 단순 화학회사가 아닌 2차 전지 소재 기업으로 가치를 재평가받을 가능성입니다. 물론 리스크도 짚어봐야겠죠? 어떤 점들을 주의 깊게 봐야 할까요? 가장 먼저 꼽히는 리스크는 높은 중국 의존도입니다. 특히 태양광 소재 매출이 대부분 중국에서 나오기 때문에 미중 무역 분쟁 같은 변수가 생기면 타격을 입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 지연 리스크입니다. 지금 시장은 2027년 낭산을 거의 기정사실로 보고 있거든요. 아, 그게 미뤄지면 정말 치명적이겠네요. 네. 만약 기술적 문제 등으로 양산 시점이 2028년 이후로 미뤄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급락할 수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디레이팅 위험이죠. 전고체 성과가 늦어지면 시장은 이 회사를 다시 그냥 반도체 소재 회사로 보려 할 테고 그럼 지금의 프리미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주식 투자자들이 민감해하는 오버행 리스크, 그러니까 나중에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물량 부담 같은 건 없나요? 그 부분은 아주 깨끗합니다. 현재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사채 물량이 전혀 없습니다. 잠재적 매물 부담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레이크 머티리얼즈는 안정적인 본업이라는 튼튼한 땅 위에 서서 전고체 배터리라는 거대한 성장 기회를 정밀 조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은 이 조준이 실제 계약과 매출이라는 결과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 해가 될 겁니다. 전고체 배터리 시장의 승패가 결국 궁극의 품질이냐 아니면 합리적인 가격이냐의 싸움으로 귀결된다면 이 기업은 가격 격신에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과연 메이저 배터리 제조사들이 누구의 손을 잡아줄지 2026년에 들려올 공급 계약 소식들이 그 흥미진진한 승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 같습니다.